오늘 할 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체 외형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 외형 설계하는 걸 할 건데, 그걸 위해서 이거 서페스 툴 다루는 거, 서페스랑 프리폼 툴을 이용해서 그 곡면을 설계하는 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이제 다 저기 컴퓨터도 켜시고, 일단 요거 하기 전에 깔면은 편한 게 있는데, 그래서 그걸 먼저 깔아볼게요. 여기 퓨전 키면 이 화면이 나오잖아요. 여기 처음 키면 물론 색상은 설정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뭘 할 거냐면은 그 확장 기능을 설치할 거거든요. 솔리드 탭이 선택돼 있는데 유틸리티 탭으로 가서 여기 애드인이라고 있는데 퓨전을 인터넷에 연결 안 돼서 안 되고 다시 인터넷에 연결을 해주시고 그럼 여기에 아마 퓨전 앱스토어가 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여기 퓨전 앱스토어를 클릭하면은 이제 웹브라우저가 열릴 거예요. 그럼 일단은 여기에 로그인 해주시고, 네, 로그인 먼저 해주시고, 저는 이미 깔아가지고 일단 안 할게요. 로그인 다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에어포일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 개가 뜨거든요. 이거다. 네, 이거 맨 위에 뜨는 거를 이거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OS, 맥이 없네. 네, 혹시 맥 쓰시는 분 있나요? 맥 쓰시는 분 없죠? 뭐 다행이네. 여기 윈도우밖에 없네. 일단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하시면 돼요. 설치하고, 네. 그러면 그냥 프로그램 다운받아줘서 인스톨 하면 돼요. 쭉 하고 나서 인스톨 다 얼마 안 걸릴 텐데 다 되고 나서 퓨전 한번 껐다 키시면은 그 설치 완료하고 나서 퓨전 껐다 키시면은 이제 요거 설치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퓨전 껐다 켜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어, 그러면 이런 화면 뜨죠.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은 스케치를 해보면은 스케치하고 면 선택하면 여기 크리에이트에 아래로 쭉 내리면은 에어포일이 생겨요. 에어포일이 생겨서 여기서는 일단 낙하 에어포일만 되는데 다른 거 하는 방법은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일단 여기 낙하 4 시리즈 에어포일을 할 수 있어서 여기 숫자를 입력하시면은 아마 이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텐데 44가 그거였나? 하나가 맥스캠버였고 캠버랑 두께랑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맥스캠버 위치랑 그리고 몇 퍼센트 휘었는지랑 어쨌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 포인트는 120개 정도 필요 없고 30개로 하시면 되고 이거를 체크했었나? 네, 이거 체크하시면은 하프 코사인 이게 곡률에 따라서 아마 점 분포시켜졌던 것 같은데 그거 체크한 다음에 이렇게 확인하면은 이렇게 에어포일이 생겨요. 에어포일이 생겨서 이거 가지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익스트루드 바로 하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곡선 하나가 아니라 직선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러다 보면은 출력할 때 은근히 이게 진짜로 나오기도 하고 사실 진짜 이유는 이렇게 피처들이 많다 보면은 캐드 나중에 좀만 복잡해져도 렉이 훨씬 걸리고 그리고 면이 여러 개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간단한 수정만 하려고 해도 막 이렇게 이상해져요. 막 여기 이렇게 좀 이렇게 줄여서 익스트루드 하려면 아예 안 되고 넓혀서 익스트루드 하려면 여기 이상하게 나오고 어쨌든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이걸 바로 안 쓰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스케치를 얘랑 똑같은 면에 해요. 똑같은 면에 하고 뭘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아니라 여기 핏포인트 스플라인에서 핏포인트 스플라인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여기 팁에 하나 찍고 이거 정확하진 않아도 돼요. 팁에 하나 찍고 여기 맥스 티크네스 어쨌든 그런데 한 군데 찍고 여기 한 군데 리딩 엣지 한 군데 찍고 그리고 허공에 하나 찍어요. 그 다음에 허공에 두 개 찍어요. 허공에 두 개 찍고 체크해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가요.
아까 허공에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받으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안 되게 허공에 띄운 다음에 이렇게 해준 건데 그 다음에 뭘 해주냐면은 이 컨트롤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컨트롤 어쨌든 이거를 여기에도 콘스트레인트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얘를 일단은 수직으로 해줘요. 얘를 수직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는 얘를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마음대로 움직여서 대충 에어포일 모양을 따라가게 하면 되는데, 이 초록색 선이 방향이 이 점에서의 접선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초록색이 방향이랑 길이랑, 그리고 이 점의 위치를 이용해서 에어포일 모양 적당히 맞춰주면 돼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그리고 혹시 리딩 엣지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수직이었던 거 없애줘도 되고, 그래서 약간 확대했을 때 좀 어긋난다 싶어도 그 뭐냐 확대했을 때는 진짜 0.0mm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거 길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도 잠시만요. 어쨌든 이렇게 길어지면 이 방향으로 좀 더 세지고 그런 느낌이라서 좀 이거를 최대한 점을 이렇게 늘리면은 이거 점 개수를 최소한으로 모양을 제일 잘 따라가게 하는 게 제일 좋아가지고 그렇게 되고요. 일단 한번 대충 해보셨나요? 네, 대충. 네. 그러면은 일단 다 하셨으면은 피니시 스케치 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점으로 있던 거는 안 보이게 해주면 더 편하죠. 깔끔하죠. 그러고 이제 여기서 두 개를 해볼 건데 여기서 익스트루드를 일단 해봐요. 일단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뭔가 부드럽게 잘 되죠.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여기 솔리드 탭에 이거 사실 이거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고 익스트루드를 솔리드 탭에서 하면은 이렇게 속이 꽉 찬 도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익스트루드를 서페스에서 하면은 이렇게 일단 면이 선택되는 게 아니라 이거 테두리가 선택되고 그 속이 빈 이거 면이 하나가 생성되죠. 음, 그리고 이제 프리폼을 할 건데 여기서 크리에이트 폼을 해주세요. 크리에이트 폼. 솔리드에서 사실 해줘도 상관없고 크리에이트 폼을 하면은 이제 이 보라색들이 막 나올 거예요. 이거 프리폼도 사실 하는 방법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고정의 기체 설계할 때 제가 프리폼으로 하는 것도 여러 방법 시도해보면서 해봤는데 처음에 면으로 시작해서 하는 것도 해봤고 그리고 동체에서 시작해서 하는 것도 해봤고 하는데 날개에서 시작하는 게 제일 깔끔하게 하기 쉽더라고요. 어쨌든 프리폼으로 들어가서 여기 익스트루드를 해주세요.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를 선택하고 이렇게 쭉 해주세요. 그런데 바로 오케이 하지 말고 뭘 하냐면은, 음, 이거를 조절하는데, 일단 킵 크리즈 체크해주고, 일단 이 킵 크리즈랑 이런 게 뭔지도 좀만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면수를 조절하는데, 면이 개수가 최대한 적으면서 얘를 제일 잘 따라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딩 엣지 하나 있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저는 적당한 것 같은데, 여섯 개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여섯 개로 도저히 에어포일 모양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씩 더 늘려주시고 하면 돼요. 저는 웬만한 에어포일은 저는 다 여섯 개로 하고, 어쨌든 하이캔버 에어포일이면 모양이 복잡해가지고 따라가기 힘들어서 점 하나 더 추가해지고 하는데, 얘는 그런 에어포일이 아니라서, 일단 여섯 개 정도로 해주면 적당하고요. 일단 오케이 해주시고, 그럼 이렇게 되는데, 일단 모양이 정확하지가 않죠.
일단은 모양 수정하기 전에 바로 여기에 있는 기능들 먼저 설명드릴 건데, 키보드에서 Alt 누르고, Alt 숫자 키 1번, 2번, 3번 한번 눌러보세요. 디스플레이 모드 바꿔주는 건데, 1번은 그냥 점 위치, 컨트롤 포인트 위치들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하게. 이걸 박수비라고 그러고, 3번은 이제 이게 실제로 나올 국면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은 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제일 편해서 웬만하면 2번에서 계속 하는데 가끔씩 1번, 3번 바꿔가면서 해줘. 2번이 화면이 복잡하다 보니까 가끔씩 1번, 3번 번갈아 가면서 해야 편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Alt 1, 2, 3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유틸리티에서 디스플레이 모드 키보드로 선택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단축키 아는 게 더 편하죠. 그러면 여기 기능들, 우리가 쓸 기능들이 있거든요. 일단은 크리에이트는 처음에 이 도형 하나 만들 때만 쓸 거예요. 처음 도형을 만들 때만 쓰고 웬만해서 안 씁니다. 그리고 모디파이를 제일 많이 쓰는데요. 모디파이의 기능이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많이 쓰는 기능이 있고 안 쓰는 기능이 있어요. 일단 에디트 폼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필 홀도 가끔 쓰고 그리고 크리즈, 언크리즈도 쓰게 되는데 이제 이따가 비행기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쓰면서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에어포일 모양에 맞게 정확하게 이걸 그려줍시다. 일단 Alt 2번을 해서 이걸 조절해주고 이걸 둘 다 보이게 해주고 이제 여기 에디트 폼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에디트 폼. 이제 여기 이게 이 프리폼의 본 기능이자 본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리폼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혹시 베지의 커브 아시나요? 베지의 커브가 여기 스플라인도 아까 그렸던 스플라인도 베지의 커브인데 그 베지의 커브의 약간 베지의 커브는 선인데 그게 면으로 확장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점들 가지고 점들이 컨트롤 포인트가 돼가지고 이렇게 곡면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 자체는 그런데 그래서 지금 할 건 뭐냐면은 에디 폼에서 일단 기능부터 익혀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점들을 클릭해서 조절해서 움직이는 게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점들뿐만 아니라 선을 클릭해서 움직일 수 있고 선을 클릭하면 이 점 두 개가 선택되는 거죠. 그리고 면을 클릭해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네 개를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선 같은 거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을 하면 더블 클릭도 많이 쓰는데 그럼 이렇게 이 CAD 프로그램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선들을 다 선택해줍니다.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맞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어, 얘, 이, 이렇게 이 선들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 에어포일 모양을 맞춰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맞춰줄 거라서 아까 대충 해도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으로 선택해서 해주시고요. 여러 번 하면 요령이 늘 텐데 처음엔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연습이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더라도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너무 확대해서 살짝 차이 난다고 그것까지 맞추진 않으셔도 되고, 왜냐면 0. 몇 미리 차이니까. 어차피 그 정도는 프린터 오차 범위보다 기 때문에 0.0몇 미리. 얘도 캠버가 살짝 있구나. 네.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약간 팁 드리자면은 팁 쪽 곡선부터 맞추는 게 좀 더 쉽더라고요. 팁 쪽부터 맞추는 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에어포일도 제가 그냥 사실 계획도 없이 그냥 선택한 임의로 찍은 에어포일인데 약간 캠버가 있어서 이 캠버 때문에 얘를 맞추려고 해도 두 개의 컨트롤 포인트로는 도저히 안 맞춰지죠. 그래가지고 이러면 어떻게 해주냐?
아까 전에 모디파이에 인서트 엣지가 있었거든요. 인서트 엣지란 기능도 있는데, 만약 이거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면 쓰셔도 되는데, 인서트 엣지 누르고, 그리고 가장자리 엣지 하나 선택하고, 어디 생길지 정해주면은, 이렇게 엣지가 하나 더 생겨요. 컨트롤 포인트들이. 그리고 이거는 엣지 선택하고 딜리트 눌러서 바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클릭하고 딜리트도 되고요. 그래서 엣지를 만들었고, 이제 그러면은 조종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 모양을 좀 더 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도 많이 쓰는 기능이라서 크리스가 뭔지 알려드릴 텐데 크리스는 막 종이 접기 할 때 접다를 크리스라고 하거든요. 접어서 주름 내고 지금 얘가 붙어 있지. 그래서 크리스가 뭐냐면은 일단 언크리스부터 할 텐데 언크리스는 크리스 했던 거를 언두하는 건데 언크리스 하면은 일단은 이렇게 부드럽게 곡선이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크리스는 이렇게 기울기가 불연속적으로 꺾이는 선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드러운 곳에 뾰족 에어포일 같은 경우는 팁 같은 데 뾰족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팁을 선택해 주면은 이렇게 딱 여기서 뾰족하게 접히게 됩니다. 이게 크리스 기능이고 음, 네, 일단 저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된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에어포일 플러그인이 약간 안 좋은 게 뭐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은데 뭐 그 윗면에 생겼잖아요. 아 뭐네. 수평면에 이 스케치가 생겼잖아요. 에어포일 스케치가. 이제 에어포일 스케치 꺼줘도 되고요. 이제 얘를 회전시켜 줍시다. 에디폼 하고 점들을 다 선택해줘야 되는데 일일이 컨트롤이나 시프트 키 누르고 다 선택해줘도 되는데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얘가 이어진 면들을 다 인식해서 한 번에 선택되고 그리고 이제 요 손잡이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손 핸드 위치를 핸드 위치를 그래서 여기 원점으로 바꿔주는데 원점이 안 보이면은 여기가 꺼져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켜주고 얘를 원점에 가져가면 착 붙거든요. 착 붙으면 클릭해준 다음에 이거 손잡이 위치 바꾸는 거 완료했다고 던이라고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방향 보고 프론트가 앞이 되게 리딩 엣지가 제대로 오게 이렇게 두 번 90도 회전시켜주면 됩니다. 어, 제가 제가 너무 습관이 돼서 당연히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똑같은 걸 물어보시는데 처음에 피벗 설정할 때 제가 이걸 눌렀거든요. 피벗 설정할 때 제가 이걸 눌러줬는데 이거를 너무 습관이 돼서 당연하게 하다 보니까 설명을 안 해가지고 네, 이걸 눌러야지 피벗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체크해야지 피벗 변경됐다고 라고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은 피봇 이동이 아니라 물체 이동이 되죠. 이제 좌우 대칭을 할 거예요. 좌우 대칭을 할 건데 여기 시메트리 보면은 미러 인터널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쓸 거고 미러 듀플리케이트를 쓸 건데 미러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해주고 날개를 선택해주고 미러 플레인을 이제 얘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리고 웰드도 체크해 주시고요. 웰드를 체크해야지 여기 있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만약에 웰드가 되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되거든요. 혹시 초록색으로 표시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 초록색으로 표시가 안 되면은 웰드 톨러런스를 늘려주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시연을 드리자면은 일부러 약간 가운데서 떨어뜨려 볼게요. 그리고
가끔씩 이게 중요할 때가 있어가지고, 웰드 톨러런스 안에 들어오면은 얘가 우리 웰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웰드 톨러런스 바뀌니까, 웰드 톨러런스를 한 2로 늘려주면은, 뭐야. 아, 너무 극단적으로 했네, 사실. 약간 가깝게. 아까 웰드 톨러런스를 3으로 해버리니까, 얘네 여러 점들이 다 한 번에 웰드가 돼가지고, 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웰드 톨러런스가 0이면 안 되는데 웰드 톨러런스를 이렇게 늘려주면은 합쳐지죠. 이렇게 하면은 날개가 생기고요. 이제 뭘 해주시면 되냐면은 이거 플러그인이 날개를 만들어줬는데 얘가 플러그인이 날개를 만들어줬을 때 그 코드 길이가 그 10mm거든요. 1cm. 1cm라서 그 얘네를 원하는 필요한 크기만큼 늘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것도 설명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핸들에 이거,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거는 이동이고, 이거는 회전이잖아요. 이건 다 아시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랑 요런 거. 이제 이런 거 뭔지 설명드릴 건데. 이거 이상하게 나오고 있다고. 알겠네. 그런데 얘네들이 뭐냐면은, 일단 요 가운데 점도 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XY G좌표 모든 방향에서 크기를 조절하는데 얘가 지금 뜨는 숫자가 그 배율이에요. 그리고 요거 사각형 모양대로 XY 평면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XY 평면에서 움직이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되는 거는 좌우 대칭을 해서 그래요. 좌우 대칭을 해가지고 얘를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얘는 좌우 대칭돼서 반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각형은 그래서 XY 평면, YZ, Z 평면, ZX 평면에 이렇게 하나씩 각각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 선들이 있는데 요 선들은 뭐냐면은 이제 한쪽 축 방향으로 크기 배율 조절이에요. 한쪽 축 방향으로. 그리고 그래서 X, Y, Z에 하나씩 있고요. 요거 한쪽에 맞춰자 되면 다른 쪽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에 있는 거는 그 두 축 방향으로 크기 조절이에요. X, Y, Y, Z, Z. A. 그래서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도형 전체 선택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면 하나만 선택해도 똑같이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뭘 할 거냐면은 여기 가운데랑 에어포일 단면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예를 들어 얘가 지금 1cm잖아요. 그 비행기 뭐냐 또 레퍼런스 주는 게 낫겠죠. 아 웰즈가 잘못됐네. 그래서 코드를 한 30cm 정도 해봅시다. 그래서 지금 얘가 1cm니까 30회 해주시면 됩니다. 뭐지? 아까 제가 이거 예시 보여드린다고 하다가 웰드가 잘못돼가지고 저 다시 하고 있어요. 여기 웰드 톨러런스가 너무 크면은 이렇게 웰드가 되면 안 될 것도 돼버리거든요. 얘랑만 하고 싶은데 얘랑 뿐만 아니라 얘랑 얘도 웰드가 돼버리겠어요. 어쨌든 이제 배율을 30, 그다음에 이제 코드가 30cm 날개가 생기고 코드가 30cm고 스팬이 2cm도 안 되는 에어포트 날개가 생겼는데 그럼 이제 한 날개는 한 1.6m? 그러니까 스팬 1.6m 되게 그러면 한 80cm? 800 아마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라서 한 800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이제 여기서 두 개를 할 거거든요. 두 개를 여기서 갈라져 나와서 두 개를 할 거라서 일단 여기서 피니시 폼을 하고 저장해 줍시다. 저장을 원하고 하고 싶은 거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저장해 주신 게 어딘가 있을 텐데, 이거를 복사해 주세요. 복사 그대로. 그래서 하나는 그 블렌디드 부드러운 형상을 하나 만들 거고, 그리고 하나는 그좀 투박한 형상? 저희 폼커터로 이제 고정익 제작할 거다 보니까 이제 폼커터로 할 때는 3D 프린터로 할 때랑 달리 좀 만들 수 있는 형상의 제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약이 있어도 만들 수 있는 그거 제약을 충족해주는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서 그거를 하나 할 거예요. 자, 블렌디드 영상은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걸 거고, 그리고 지금 홈커팅으로 만들 수 있는 거 하나씩 할 거여서 듀플리케이트가 어디 있어? 아, 크리에이트 커피인가? 아, 커피. 음. 여기에 제가 예전에 고정, 고정이 패드하는 거 연습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일단은 쉬운 것부터 합시다. 그래, 일단은 홈커팅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간단한 모양밖에 못 만들어서 더 쉽거든요. 그래서 홈커팅을 먼저 합시다. 그래서 폼코팅은 테이퍼랑 스윕이랑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걔가 중간에 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직선형의 날개라 그래야 되나? 막 타원익 같은 거 못 만들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피니시 폼을 하면 이제 더 이상 프리폼으로 수정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만약에 이 상황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쪽에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여기 타임라인에서 이거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다시 프리폼 편집 화면으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폼 화면으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원래 하던 거 계속 합시다. 그래서 이제 고정 만들면은 날개 파라미터들이 지금 코드 길이 수정해봤고 스팬 수정해봤죠.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워시아웃이랑 테이퍼랑 뭐냐 사이히드럴 그리고 스윕 이런 걸 조절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인시던스 앵글 이제 실제 기체는 아니라서 그냥 대충 해볼 건데 인시던스 앵글은 일단 간단하죠. 인시던스 앵글은 날개 전체 선택해 준 다음에 이렇게 기울여주면 되죠. 실제 기체 어느 정도 되냐? 한 보통 3도, 3도 정도 기울인 인시던스 앵글 있는 경우 많으니까 위쪽으로 한 2도 정도 기울여 줍시다. 그리고 워시아웃은 루트 쪽만 회전시켜주면 되죠. 루트 쪽만 회전시켜주면 되는데 워시아웃도 한 2도 줍시다. 좀 마이너스 맞네. 네, 마이너스. 그러면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테이퍼를 줘봅시다. 테이퍼는 뭐라고 했지? 네, 여기 크기 조절해주면은 여기랑 코드 길이 B를 테이퍼라고 했죠. 그래서 팁에 팁을 팁 쪽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하셨듯이 그팁 쪽 면, 팁 쪽 면에서 스케일을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테이퍼는 한 0.8 정도 해봅시다. 네, 그러면 테이퍼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스윕을 적을 텐데, 스윕은 리딩 엣지가 얼마나 기울었는지, 앞뒤로 기울었는지를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를 앞뒤로 조절해서 그냥 뭐 전진익 하고 싶으면 전진익도 하실 수 있고 틱도 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테이퍼 했던 것 때문에 리딩 엣지가 직선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걸 맞춰줄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투기 모양으로 오늘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은 테이크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좀 컨벤셔널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직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퍼 스윕. 네, 다이히드럴은 이제 이 각도였죠.
그러면 팁이 맞나? 윙팁의 에어포일을 선택해준 다음에 이제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다이히드럴, 아니드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해주면 됩니다. 지금 오늘 연습하는 거라서. 근데 다이히드럴이 조금 있어야 안정적이니까 그냥 저는 살짝 해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좀 눈치채셨을 텐데 프리폼이다 보니까 아까 전에 막 변형할 때 여기 가운데가 따라서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변형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잡한 곡면은 컴퓨터로는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줘야 되냐? 여기 가운데를 크리스 해줘야 돼요. 가운데를 크리스 해주면은 크리스를 여기 모디파이 옵션에서 선택하고 그리고 가운데 에어포일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 이렇게 가운데가 크리스 됩니다.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처럼 스윕을 이렇게 주면 가운데서 딱 꺾이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원하시면 이런 델 타입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날개가 완성이거든요. 그 폼 기체에서는 날개랑 동체를 합쳐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피니쉬를 하시면은 날개가 완성입니다. 지금 보면은 얘가 꽉 차 있는 거 보이지만 잘 보면은 이렇게 딱 뚫려 있죠. 그래서 뚫려 있는 걸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서페스 탭에서 할 수 있어요. 서페스 탭에서 면을 만들고 면 길이 이어서 꽉 차 있는 도형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메뉴가 어딨냐 하면은 여기에 패치가 있어요. 솔리드에는 넣고 서페스로 가서 크리에이트에 찾으면은 패치가 있어요. 그래서 패치를 해서 여기 뚫려 있는 거 두 개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OK 눌러주면은 이렇게 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얘는 아까 만든 거고 얘네가 새로 생겼어.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꽉 차 있죠. 그런데 지금도 서페스거든요. 이렇게 얘만 지워지고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서페스를 이제 속이 꽉 찬 솔리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그 옵션이 뭐냐면, 여기 모디파이에 있는, 여기 스티치입니다. 꿰매준다는 뜻이죠. 그래서 해서, 드래그해서 얘네들을 다 선택해주고, OK를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건 열려있는 솔리드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피가 닫힌 이제 고체가 됩니다. 스티치를 완료하면은. 혹시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여기 바디 탭에 있는데요. 혹시 안 보이면은 이렇게 확장시키면 되고, 바디 탭에서 이렇게 주황색이었던 게 파란색으로 되면 성공입니다. 이제 저희 브이톨 형상이랑 비슷하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날개 했고, 일단 날개는 했고, 꼬리 날개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서 이따가 나중에 해보시면 되고, 지금은 일단 동체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간 남으면은 꼬리 날개도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동체가 확실히 이게 작년 기체인데, 작년 기체보다 덜 예쁘거든요. 이게 폼커터로 만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훨씬 가볍고 튼튼하니까. 그래서 폼커터 작동 방식이 열선을 이렇게 쭉 끌고 가면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선 꾹 쭉 끌고 가면서 자를 수 있는 형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해준 게 이런 형상인데, 지금 보면은 얘가 뚜껑이고요. 얘가 동체 아래쪽이고, 여기 카본봉 들어가는 데인데, 카본봉 들어가는 데도 열선이 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잘라줘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칸이 있죠. 그리고 여기 노즈도 있는데, 노즈도 딱 보면은 약간 곡면들이 있나 싶은데, 곡면들도 사실 이렇게 보면 한쪽에서 보면 딱 평면으로 딱 선이 그려지거든요. 이쪽에서 봤을 때랑
위쪽에서 봤을 때랑 이쪽에서 봤을 때랑 다 이렇게 깔끔하게 평면으로 선이 나오죠. 왜냐면 캐드에서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그냥 이런 동체랑 이런 노즈콘 그리고 이쪽 뒤쪽도 이런 모양 만드는 걸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리고 날개 만들 때 로프트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솔리드 로프트. 예전에 이거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써봤던 기능인데 면 여러 개 이어주는 기능. 그런데 로프트를 안 쓰고 프리폼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에 제가 로프트로 기체 만들었거든요. 이게 로프트로 다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생각 다 깔끔하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이상한 아티팩트가 있거든요. 보면이 이상하게 나오는. 이걸 저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해서 최대한 줄인 게 이건데 로프트로는 일단 렉도 엄청 심하고 이렇게 면 두 개랑 뭐 가이드라인 그려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면 두 개랑 가이드라인 이거밖에 조절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조절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로프트로 안 하고 프리폼으로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어서 합시다. 이제 동체를 만들어 줄 건데 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스케치를 이제 솔리드로 돌아가서 스케치 해줍시다. 일단 키보드에서 P를 눌러서 아니면 크리에이트에서 프로젝트 인클루드에서 프로젝트를 눌러서 도형 프로젝트 해주세요. 이거 보라색 말고 바디스로 해서 얘로 해주세요. 그러고 적당하게 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적당하게 그냥 사각형 말고 여기 크리에이트 가서 렉탱글 가서 센터 렉탱글을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세요. 한 14cm, 14cm? 밀리미터지. 저는 15cm, 15cm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가운데로 맞춰줘야 되니까 이 중심이랑 요 중심을 잇는 선 하나 그어주고 그리고 얘 수직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해 주겠습니다. 수직 컨스트레인트는 요거죠. 여기 윗부분이 윗부분이 앞에서 대충 봤을 때 리딩 엣지에 이렇게 딱 겹치게 리딩 엣지 정도에 비슷하게 겹치게 이렇게 움직여 주세요. 사실 안 해도 되는데 깔끔하게 하려고. 그리고 길이도 딱 지정해주면 좋고요. 그런데 안 해도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수직으로 그어졌던 보조선 있잖아요. 이 보조선을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X를 눌러주세요. 이게 이 보조선이 보조선이다라고 해주는 거거든요. X를 누르는 게. 그러면은 점선이랑 실선으로 선이 바뀌는데 X 계속 눌러주면 그래서 점선으로 바꿔주고요. 이제 공채가 꽉 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에 뭐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요 오프셋이 있거든요. 여기 모디파이의 오프셋. 오프셋을 해줍시다. 집게는 뭐 대충 눈에 보기에 적당한 정도? 오프셋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캐노피도 있어야 돼서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서 두 개로 나눠주세요. 네, 이렇게 오프셋 한 다음에 선 그어서 이렇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선. 그리고 이런 것도 길이들도 웬만하면은 다 디멘션 해서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실 오늘은 연습이라서 안 해주셔도 되는데 딱 설계하다가 막 이렇게 지정 안 된 것들 보면은 길이가 이상한 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막 여기를 하는데 막 2.245 이렇게 나오고 막. 네. 아니, 그냥 딱 떨어지는 깔끔한 숫자로 하면 되는데 왜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나오지 하면서 약간 귀찮거든요. 막 특히 다른 사람이랑 같이 설계하다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웬만하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사실 이 위아래 위치도 딱 지정해 주셔도 되고, 사실 안 해주셔도 되고.
이제 피니시 하기 전에 이제 저희 기체 보면은 여기 카본 보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 카본 보강하는 것까지 해봅시다. 이제 여기에 원을 적당한 사이즈로 그려주세요. 지금 사이즈 크기, 길이를 약간 다 스케일을 좀 다르게 하셔가지고 하시는 분마다 그래가지고 길이를 딱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냥 눈으로 보기에 적당하게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원을 긋고 그리고 여기랑 여기 선을 하나씩 그어주세요. 그리고 이 선은 아까 썼던 X 단축키로 보조선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중점 컨스트레인트를 적용할 건데 중점 여기 컨스트레인트에서 미드 포인트 선택하고 이 원이 중심이랑 이 선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원이 여기에서 가운데에 있죠. 딱. 그리고 여기 위아래 위치도 적당하게 설정해 주시고 디멘션 해가지고 이 길이 설정은 키보드에서 D를 눌러서 디멘션으로 하거나 아니면 여기 크리에이트에 이 화살표 모양 스케치 디멘션 이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원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선을 이어주세요. 원이 중심에서 아까 캐노피 나뉘는 데까지. 그리고 얘도 보조선으로 바꿔주세요. X. 아까 전에 이 선을 그어줄 거예요. 이렇게 파인 선. 컴퓨터가 한북 그리기로 지나가야 되니까 한북 그리기를 할 수 있도록 선을 파주는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에 L을 누르거나 이걸 눌러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두 개씩 그어주세요. 그러면은 알아서 수직이나 아니면 평행 컨스트레인트가 적용됐을 텐데 안 됐으면은 직접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얘네 길이도 아까 디멘션 D키로 적당하게 정해주세요. 저는 여기 1mm로 하는데 1mm가 실제로 제가 폼커터에서 쓰는 설정이라서 1mm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일을 다 워낙 다 다르게 하셔서 일단은 뭐 적당한 사이즈로 해주세요, 보기에. 그러면 이제 됐고요. 이제 동체 단면 완성했으니까 이제 피니시 스케치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 단축키 2로 영어 2로 익스트루드 선택해서 이 단면들 다 선택하고 이렇게 잠시만 단면 다 선택하지 말고 위쪽은 캐노피라서 따로 해야 되니까 아래쪽만 선택해서 일단 이렇게 적당해 보이는 이때도 딱 비율상 적절해 보이는 데까지 익스트루드를 해주세요. 한번 익스트루드 하면은 스케치가 안 보일 텐데 다시 스케치를 보이게 한 다음에 이제는 캐노피 쪽만 선택해서 똑같이 익스트루드를 해주는데 여기 뉴 바디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너무 사각형이 날카로워서 공격적으로 좋을 게 없으니까 키보드에서 단축키 F인데 F를 눌러서 필렛을 해줍시다. 아니면 여기서도 모디파이 탭에서도 찾을 수 있고 일단 안쪽부터 먼저 해주시고 적당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바깥쪽도 해주세요. 필렛 해주면은 뾰족한 점에 스트레스 컨센트레이션 되는 것도 없어서 구조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체 거의 다 됐는데 이제 노즈랑 뭐냐 노즈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얘 끝쪽도 만들어줘야 되죠. 일단 노즈부터 만들어 줍시다. 요 노즈 생길 곳에 스케치를 해줍시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해서 단축키는 P고요. 캐노피를 선택해 줍시다. 이거를 해준 이유는 요 모양을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안 하고 피니시 스케치 해주세요. 얘네들 다 선택만 한 다음. 얘는 스케치 일부가 아니에요. 이쪽 면은. 그래서 한 스케치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얘도 프로젝트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스케치 일부가 돼서 스케치로 닫힌 이 면도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게 되고요.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랑 여기 아까 카본으로 구멍 냈던 데까지 다 선택해 주세요. 그러고 노즈 길이를 만들고 싶으신 만큼 길게 해주시고 조인 말고 여기 뉴 바디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은 옆에서 봤을 때 노즈콘의 모습이랑 위에서 봤을 때 노즈콘의 모습을 그려주면 되거든요. 일단 이제 수평면을 선택해 주시고 이제 요 노즈콘을 이제 프로젝트 시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위에서 봤을 때 노즈콘의 모양을 그려주면 되는데 이때 먼저 여기 중선 대칭이 당연히 대칭으로 만들 거니까 여기 선을 이어주시고요. 중심에. 그러면 선을 가운데 대충 가져가면 알아서 중선 컨스트레인트 적용되면서 가운데 붙을 텐데 보조선으로 만드셔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제는 사실 자유인데 노지콘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직선으로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타원으로 해볼게요. 저는 타원이 중심은 여기 중심이랑 똑같이 하고 타원이 짧은 반지름은 여기로 하고 긴 반지름은 여기 어딘가로 해서 얘보다 살짝 더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피니시 스케치를 할게요. 사실 타원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선 한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뭐 직선으로 하셨다 그러면은 여기 크리에이트에 좌우 대칭 미러가 있거든요. 미러를 해서 오브젝트는 아까 그린 직선, 미러 라인은 아까 그린 중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셨으면은 이렇게 노지콘 원하는 모양이 선택될 거거든요. 그럼 이제 얘 아까 노지콘 모양을 선택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주세요. 익스트루드를 해주는데 그 필요하면 투 사이드로 해가지고 노지콘보다 크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조인이랑 뉴 바디랑 컷만 해봤는데 이번에는 인터섹트를 할 거예요. 인터섹트는 교집합만 남겨주는 건데 인터섹트를 하면은 이렇게 딱 이 모양으로 남습니다. 이면에서 됐고, 앞에서 본 거 됐고, 위에서 본 거 했으니까 이제 옆에서 본 거를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아까랑 똑같은 과정. 그런데 대신 옆에서 본 거면 굳이 좌우 대칭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저는 한 대충 이런 모양으로 해보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스케치 해주고, 익스트루드 해주고, 인터섹트 하면 됩니다. 아까랑 똑같은데 대신 옆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폼 커팅 할 수 있는 노즈콘 모양이 나옵니다. 실제 기체는 직선으로 안 하고 곡선으로 해서 살짝 더 예쁜 모양인데, 이때도 타원했는지, 스플라인으로 했었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체의 끝부분을 만들 건데, 이 부분은 살짝 어렵거든요. 한, 이거를 날개의 일부도 포함해서 할 건데, 날개 자르는 것도 약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날개를 두 개로 나눠줄 건데 이거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 화면에서 혹시 이거 가운데 이거 평면이 안 보이면 오리진 켜주시고 Modify, Split Body, Body to Split은 날개 이제 스플리팅 툴을 요거 날개 선택해주고 스플리팅 툴을 이제 요 평면으로 해서 하고 OK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날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안 보이게 이렇게 꺼주시고 여기 이 창이 안 보이면은 요거를 누르면 되고요. 하셨으면은 이제 요 면을 선택하고 Q를 눌러주세요. Q가 오프셋인데
아니면 요 프레스풀인데 이것도 엄청 많이 쓰는 기능인데 그냥 이런 면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얼마나 움직여 줄 거냐 하면은 여기 동체보다 살짝 멀리 동체에서 살짝 안 겹치게 이 정도 옮겨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요동체는 이 면에서 본 거부터 시작할게요. 이쪽에서. 사실 순서는 상관없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본 면이 제일 복잡할 예정이라서 이쪽부터 해줄 텐데 일단 여기 에어포일 단면 선택하고 스케치 만들기 해서 에어포일 단면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프로젝트 P키 눌러서 이 동체랑 캐노피를 프로젝트 해주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스플라인을 써봅시다. 스플라인 써서 스픽포인트 스플라인을 동체 맨 아래랑 에어포일 팁 이렇게 연결해주세요. 그리고 체크. 이 초록색 선 아까도 사실 한번 잠깐 언급하긴 했는데 에어포일 할 때 이 초록색 선을 움직여서 기울기 조절하는데 얘의 구속 조건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얘랑 얘가 평행하게 해줍시다. 그래서 평행해서 여기서 접선으로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리고 사실 원하는 모양으로 할 수 있는데 뭐 얘를 이렇게 사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은 좀 평범하게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윙팁 여기까지 이어지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체 프로젝트 한 선이 여기 끝까지 안 갈 텐데 여기 선을 하나 그어서 여기 이렇게 끝까지 가게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모양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모양이 끝에다 결국에 나오게. 그러면은 이제 피니시 스케치 하시고 이제 익스트루드를 해서 얘를 여기까지 딱 여기 절반까지 익스트루드 해주세요. 이렇게 화살표를 움직인 다음에 면이든 점이든 클릭하면 딱 거기까지 가지거든요. 그래서 뉴 바디로 해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얘는 세 방향에서 본 건 할 필요 없고 얘는 두 방향만 하면 되거든요. 이 방향에서 본 거 해줍시다. 여기서 이면에다 스케치 해주세요. 요면. 그 다음에 얘를 동체를 프로젝트 해주고 그러면 딱 요것만 따로 선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날개는 이번에는 딱 여기에 하고 싶은데 프로젝트를 하면은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사용이 되니까 이제 여기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 대신 인터섹트를 해주세요. 인터섹트는 이제 프로젝트랑 비슷한데 살짝 다른 게 이 면이 지나는 거를 표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인터섹트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랑 이렇게 선을 이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얘만 따로 선택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얘만 따로 선택이 되면 피니시 스케치하고 익스트루드 해서 얘만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아, 잠시만. 어, 얘도 이렇게 잘리네. 아, 그러면은 아까 아까 윙팁 부분이 이상하게 잘려나가서 그 일이 안 생기게 프로젝트를 할 때 이거 보라색으로 해주고 여기 윙팁을 선택해 준 다음에 이렇게 오케이 해주고 아까랑 똑같이 이거 선 이어주고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이렇게 쭉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딱
여기는 살짝 이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윙팁이랑 이렇게 깔끔하게 잘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형을 좌우 대칭해주면 됩니다. 뭐 좌우 대칭할 때 날개도 같이 해주셔도 될 듯. 그러면 대충 이런 모양이 생깁니다. 사실 여기 이런 데 해줘도 되는데 그냥 저 실제 기체 만들 때는 그냥 남은 폼 쪼가리로 해가지고 얘는 어떻게 폼 조각들 남는 거로 잘 하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실 캐드 동체 모양 캐드 해야 되는 거 끝났고요. 어, 수고 많으셨고 이제 아까 전에 복사했던 거를 다시 한번 열어보시죠. 이제 이번에는 예쁜 블렌디드 형상 만들 건데 복사본 열어서 아까 프리폼 편집 모드로 다시 들어가 주세요. 아마 처음에 화면 열면 이런 화면일 텐데 타임라인에서 요거 폼 아이콘 보라색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동체를 만들 건데 여기 이번에는 블렌디드 형상을 만들 거라서 프리폼 모드를 안 나가고 여기서 끝낼 겁니다. 여기 프리폼으로 다시 들어가서 동체 여기 안에서 바로 끝낼 건데 일단 동체를 여기 이렇게 아까 만든 날개가 있죠. 여기서 일단 동체를 만들 건데 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가 당연히 이렇게 쭉 나와야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걸 하려고 하면은 얘가 컨트롤 포인트가 너무 작아서 일단 얘네 전체가 이렇게 돼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해서 플라잉 윙을 만들어도 되겠지만 뭐 B2 스텔스 폭격기처럼 생긴 뭐 그런 걸 만들어도 되겠지만 그런 걸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면 뭘 해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컨트롤 포인트들이 적어가지고 그런 건데 이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인서트 엣지를 해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주세요. 여기 아까 좌우 대칭을 해줬기 때문에 한쪽에 만들면 다른 쪽에도 생길 거예요. 이거를 세 개, 두 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로도 부족하고 몇 개 더 해줘야지 좋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가운데에 있는 얘를 동체 원하고 키우고 싶은 크기만큼 적당히 키워주세요. 지금 얘가 이렇게 큰데 주변에 있는 점들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동체 사이즈가 작을 텐데 주변에 있는 점들도 키워주기 시작하면 동체 사이즈가 확 커질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도 웬만해서는 트레일링 엣지가 깔끔하게 나오려면은 여기 하이브리드 뷰라서 잘 안 보이는데 박스 위에서 보면 얘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런 게 없으면 좋기 때문에 정확하게까지 하고 싶으면 피봇을 옮겨가지고 이거 잘못 눌렀다. 이렇게 얘를 잘 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쪽만 해줬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점들도 주변에 있는 것들도 키워줍니다. 지금 Alt 1, Alt 2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이렇게 너무 많이 이렇게 옆으로 튀어나왔다 싶으면 일단 얘를 옆으로 줄여주고 그런데 이러면은 또 여기가 너무 뾰족해지죠. 이런 식으로 얘를 움직여가지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 수 없을 때는 컨트롤 포인트가 부족한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얘를 컨트롤 포인트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마다. 그래서 일단은 얘도 여기 이 정도 해주면은 거의 약간 조각하는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하다 보면 나름 재밌긴 해요, 이 과정이. 그런데 뭐 일단 이렇게 이 정도 됐고 얘가 너무 많이 앞으로 나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 인서트 엣지를 해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개 더 해줘야 되나? 그리고 필요하면은 얘도 옆으로 움직여주고. 음.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컨트롤 포인트가 이쪽에 많아지면 얘네들을 더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중간에 약간 트랜지션이 되게 약간 옆으로 옮겨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좀 맘대로 안 된다 싶으면은 여기서 얘네들을 볼 수 있거든요. 흰색 선. 여기 보면은 여기 박스뷰에서 선들은 여기 있는데 얘를 선택하면 이 흰색 선이 이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얘가 얘에 대응하는 거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얘를 보면서 얘를 움직이기 위해서 얘를 바로 움직여줘도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효과가 더 좋은 게 얘랑 사이에 인서트 엣지를 해주면은 더 잘 됩니다. 여기도 해줘야겠다. 여기 이 엣지 사이 거리가 맘대로 조절이 안 되면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약간 얘를 추가해주면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덜 예뻐지죠. 어,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면은 서서히 되네요. 그런 너무 많으면 또 나중에 지워주면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고 얘는 지워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훨씬 낫네요.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괜찮잖아요. 어느 정도 예쁜 동체 모양이 나왔는데 그래도 여기 포인트를 보면서 이대로 그대로 쓰지 말고 다시 박스뷰 보면서 박스뷰에서 어색한 부분을 좀 고쳐주면 좀 더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면 곡률이 이상한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갑자기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정해주면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보면서 해주면 좋습니다. 다른 과정은 그래도 아닌데 이 과정은 진짜로 약간 디지털로 조각하는 느낌인데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약간 이런 선들이 이루는 이 직선들이 이루는 선이 최대한 부드럽게 이루어질수록 좋습니다. 모든 선이. 그래야 이상한 아티팩트가 생길 일이 줄어서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돼 가는데 여기도 사실 둥그니까 여기도 둥글게 바꿔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많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이렇게 확 바뀌기 때문에 이걸 줄여줬고 그리고 여기도 아까 여기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위로 올려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아까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졌죠. 그래서 박스뷰 실제로 만들어지는 건 요거여도 박스뷰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동시에 볼 수 있는 하이브리드 뷰도 당연히 편하고 좋고요. 그러고 나서 또 여기 다시 평평하게 해주고, 이거 선을 평평하게 해줄 때는 가장 쉬운 게 이렇게 선을 통째로 선택하고 스케일을 0으로 해주면은 이렇게 아예 여기서 평평해졌죠. 여기는 여기서도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깔끔해지죠.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만약에 윙팁을 여기서 그냥 쫙 잘라지는 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라운디드 윙팁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modify fill hole이란 기능이 있거든요. 어디있지? 여기 있다. fill hole이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collapse 그리고 weld center vertices 그리고 keep crease 요거 두 개 다 체크해 주시고, 요거는 collapse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edit form 해서 이 점을 바깥으로 끌어와 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modify, 얘가 여기가 크리스 돼 있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여기도 크리스가 돼 있거든요. 얘는 언크리스를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래서 피니시 폼을 하면은 뭐 이런 날개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가 직선이라서 약간 어색하게 직선이라서가 아니라 테이퍼가 아예 없어서 약간 어색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리고 얘를 모양이 잘 나왔나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뭐 일단 커버처 맵 애널리시스 이런 것도 있고, 이거 가지고는 어디에서 곡률이 심하고 어디에 양의 곡률, 음의 곡률, 가스 곡률, 어쨌든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빨간색이면 일단 초록이면 곡률이 안 심한 거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여기서는 새들 안장 모양으로 곡률이 생기는데, 그리고 여기는 그냥 구형으로 곡률이 생기는데, 그런 데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고, 가장 또 직관적인 거는 여기 지브라 애널리시스라고, 이렇게 얘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가로 세로 둘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잘 나왔는데 가끔씩 이상한 아티팩트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고 간단한. 여기는 제가 크리스를 해서 그런지 그 반사되는 면들이 딱 불연속하게 잘리죠. 그거는 면이 컨티뉴이티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렇게 얘는 아예 C0 컨티뉴이티고, 이렇게 곡면이 자연스럽게 일단은 원이 접하기만 해도 컨티뉴이티가 C1 컨티뉴이티인데, 그걸로도 이렇게 반사되는 면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건 충족이 안 되고, C2 컨티뉴이티인가 그것 때부터 충족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게 자동차나 설계하는데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자세히는 모르는데 어쨌든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사각형 하나 만들고 B를 필렛 원형 필렛을 해줄게요. 필렛을 하면은 여기는 직선이고 여기는 원이 되죠. 원이. 그리고 여기서는 똑같은 필렛인데, 여기 10으로 해줬으니까 10으로 하고, 여기서는 똑같은 필렛인데 커버처 필렛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 차이를 봅시다. 얘가 아니다. 지브라 애널리시스를 하면은 잘 보이진 않네. 이거로 볼까? 요렇게 여기 아까 전에 그 커버처 필렛을 한 데는 여기는 곡률이 심했다가 여기 직선 쪽으로 갈수록 곡률이 서서히 펴지는데, 그 원기둥인 데는 여기서 좀 더 트랜지션이 확 급격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원기둥이고,
여기가 여기가 커버처 필렛 한 대인가 보네. 어쨌든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거 한 김에 여기 테이퍼 살짝 줘볼까요? 그러면 살짝 더 예쁠 것 같은데. 물론 실제 기체였으면 이렇게 마음대로 바꿀 수 없겠지만 테이퍼를 캐드하면서 연습 기체니까. 얘는 지우고 그리고 다시 인서트 엣지 안 해줘도 되겠네. 얘를 늘렸으니까 그냥 움직여서는 얘 다 직선 맞춰주기 힘드니까 지운 다음에 다시 인서트 엣지 해주겠습니다. 됐다. 하기 전에 다시 얘도 살짝 앞으로 옮기나 할거. 인서트 엣지. 네. 훨씬 예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은 메쉬 파일을 불러온 건데 STL 파일. 이게 왜 있냐 하면은 이거는 아마 그 오픈 VSP로 공력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STL로 내보내서 퓨전으로 불러오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이거 뭐 불러오는 것까지 할까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미리 불러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있으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바로 설계를 할지 그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얘네는 우리가 그동안 솔리드랑 서페스 모델 하는 거를 했는데 얘네는 메쉬라고 이렇게 삼각형 점들을 이어주는 삼각형 면들 가지고 입체를 표현하는 방법인데 얘네는 하도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뭐 편집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요거 모양만 가지고 그냥 얘를 직접 편집하려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바로 모양만 가지고 와서 불러와서 그냥 캐드 모양을 얘에 맞춰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데 일단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몇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크리에이트 여기 메쉬 솔리드 서페스 메쉬 탭에 오면은 여기 인서트 메쉬를 통해서 제가 이걸 불러온 거고요. 컴퓨터 파일에서 그리고 얘는 솔리드를 메쉬로 바꾸는 건데 그거 굳이 웬만해서는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create mesh 섹션 스케치가 있는데 얘가 이 메쉬의 단면을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방금 얘를 선택하고 플레이 선택했더니 이렇게 주황색으로 뭐가 보이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진짜 그냥 메쉬의 단면도를 그려주는 건데 아까 세미나에서는 스케치한 거랑 아까 에어폴 플러그인 한 거 가지고 거기에 프리폼을 맞춰서 만들었는데 이제 그거 대신 요 메쉬 셀렉션 자꾸 셀렉션이래. 섹션 단면도 섹션 스케치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쉬 섹션 스케치를 여러 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일단은 날개 같은 경우에는 루트랑 루트랑 팁 쪽에 하나씩 만들어주면 좋고요. 저희가 아마 루트랑 팁을 가끔씩 에어포를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웬만해서 똑같이 할 텐데 다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 기억에서는 여기서는 에어포일은 똑같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서 워시아웃 그런 거 넣을 거니까 뭐 일단 2개 해놓으면 좋고요. 그냥 진짜 없어도 되는데 그냥 편의대로 하는 건데 하나만 있는 게 오히려 편하긴 하겠네요. 이미 알고 있다면은 요거 공략 형상 설계하는 사람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게 뭔지 아니면 오픈 VSP 직접 받으셔서 해보셔도 되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제게 물어보시면 알려드릴 거고 오픈 VSP 가는 거랑 사용하는 거 일단은 에어플 똑같은 거를 안다면은 한 군데만 하면 되겠고 아니라면은 여러 군데 해야 되는데
루트 팁, 그리고 만약에라도 중간에 바뀐다면 여러 개를 할 텐데, 저희가 아마 오픈 BSP 할 때 그렇게 복잡하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주익하는 거만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하면은 그 섹션 스케치가 끝났고요. 제가 예전에 한 것도 몇 개 있네요. 어떻게 할거나 상관없어. 일단 이것만 써서 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섹션 스케치는 이거 그냥 스케치처럼 바로 익스트루드 할 수가 있지 않아가지고 아까 해줬던 것처럼 스플라인 가지고 어, 맞춰줘야 됩니다. 이거는 하이 캠버 에어포일이기 때문에 여기 두 개를 집었고요. 그냥 대충 맞춰주죠 뭐. 이미 거의 다 맞았네. 음, 음, 여기 위치가 달랐구나. 이 정도면 거의 열심히 안 해도 된다 해놓고 열심히 해버렸네. 뭐 어차피 열심히 해도 2분이면 끝나서 거의 완전히 맞췄죠. 그리고 이제 익스트루드 프리폼 가서 익스트루드 해주죠. 얘네는 참고로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껐던 메쉬를 얘인가? 얘가 예전에 VSP 썼던 파일인데 얘로 하죠 뭐. 아까도 얘로 했으니까 얘로 똑같이 해주죠. 일단 스팬 먼저 맞춰줄게요. 바로. 이것도 오픈 VSP에서도 그것도 수치 입력해서 모델하는 건데 사람이랑 코드가 입력하는 건데 코드도 저희가 짠 코드라서 어쨌든 수치를 막 이상한 소수점 몇 개짜리까지 쓸 리가 없으니까 딱 900까지 했겠지 약간 하면서 딱 최대한 근처에 떨어지는 숫자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얘 일단 끈 다음에 뭐지 그 익스트루드 했으니까 다시 얘랑 맞게 바꿔줘야 되죠. 익스트루드 할 때 그 개수 설정을 안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면서 할게요. 하나, 1, 2, 3, 4 너무 많다. 4, 5, 6 킵 크리스를 일단 하고 2, 1, 7, 8, 8개 8개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에딧 폼 해주죠. 에딧 폼 해서 일단 저는 일단 제 생각에는 여기에가 아래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캔버 때문에 아래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가운데 여기가 곡률이 제일 심하니까 여기에 밀도 있게 놔주고 그리고 얘 맞춰주고 리딩 엣지 모양 맞춰주고 거의 다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이상하게 되네. 일단은 딜리트 하니까 오히려 더 깔끔하게 되네요. 오케이, 이러면 거의 완벽하게 맞았네요. 그 혹시 웰드를 했을 때는 혹시 여기 웰드가 제대로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가 이렇게 뾰족한데 크리스랑 웰드랑, 그래서 한번 이런 식으로 움직여 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움직여서 제대로 딸려오면 잘 된 거고요. 그러면 뭐 이제 됐고, 이제 다 에어포일 맞춰줬으니 이제 이거에 날개에 맞춰주면 되죠. 만약에 에어포일이 여기 루트랑 팁 쪽이 다른 거였으면 얘기 과정 그냥 한 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테이퍼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사이즈가 더 큰 거 보니까. 0.9였나? 테이퍼도 보통 딱 떨어지는 숫자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딱 떨어지는 숫자일 거고. 그리고 지금 보니 여기는 더 위고 여긴 더 아래인 게 트위스트도 약간 있는 모양입니다. 트위스트도 저희가 아마 트위스트는 어찌 아시든 3도, 2도, 2도인가 보네. 보통 딱 떨어지는 숫자로 하면 이래서 약간 편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날개 딱 맞췄죠. 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불러온 STL 파일 가지고 날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폼 커팅으로 할 거면 아까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과정하고, 아니면은 블렌디드 할 거면 아까 또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블렌디드 할 때는 거기 공력 해석할 때 이런 형상의 동체를 대충 오픈 VSP에서 만들었거든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전자 부품들 같은 거 다 포함하는 부피로 오픈 VSP 상에서 만들었는데, 그것보다 크게 블렌디드든 뭐 폼 코팅이든 이것보다 살짝 더 크게, 아니면 이거 딱 맞게 또는 이것보다 내부 볼륨이 더 크게 동체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래가지고 어, 아까 만든 건 아니고 이런 형상의 동체를 만들어서 그때 썼었는데,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얘랑 테일 부분은 수직 테일 이런 거는 이렇게 아예 딱 꺾여서 분리되기 때문에 한 프리폼에서 한 번에 하시고 그냥 이렇게 요거 하나, 얘는 좌우 대칭이고, 그리고 요거 하나 그렇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익 형상을 CAD에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프리폼 툴을 이용해서. 루프트보다 트리폼 툴이 좋고,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블렌디드 3D 프린팅이나 아니면 뭐 카본으로 만들기 위한, 카본 레이업 하기 위한 블렌디드 형상 만들거나, 아니면 폼 커팅 할 수 있는 좀 더 간단한 형상 만들거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로 직접 스케치 만들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직접 설계해서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니더라도 왕때 이걸 써서 뭐 편집을 하게 되실 겁니다.